그 뭐 이제 소위 지라시에 돌아다니는 정보지에 돌아다니는 자유한국당 야당 완패의 모든 공신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대목이 다섯 번째 공신인데 다섯 번째 공신이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라고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그 표현이 너무나 적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이제 결국 총선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평가를 심판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결국 소멸되고 총선에서 새로운 정당이 아주 소수지만 나와서 그게 다시 싹을 트고 잎을 내고 해서 이제 그게 보수당이 소생하는 건데 네네. 저는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열린우리당이 지금처럼 참패를 했습니다. 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진짜 지금의 버금가게 참패를 했고요. 2007년 대선에서 참패했고 2008년 총선에 참패했거든요. 그런데 부활을 했어요. 물론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실정을 통해서 부활을 했지만 결정적인 원동력은 참 불편한 얘기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이 원동력이 됐어요. 예. 지금은 그런 원동력도 없고요. 지금 대통령이 또 뭐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아하. 그래서 긴 호흡으로 봐서 네. 저는 자유한국당은 소멸되고 새로운 정당이 나와서 그게 이제 자라나겠죠. 정돈 선배님 얘기를 좀 어렵게 설명을 하고 쉽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정당입니다. 오, 한국 그래요? 정치사에서요. 예. 자유당은 60년대에 해체됐어요. 네. 그 이후에 박정희 정권도 전두환 정권도 당명을 뭐라고 줬냐면요. 예. 민주공화당. 그렇죠. 그리고 민주정의당. 정의당. 예. 그리고 3당 합당을 해서 민주자유당.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서 소위 공화와 민주의 가치 본인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 우리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갑자기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자유한국당. 네. 자유 보수 중에 자유의 가치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네. 그 당의 한 축이 소위 이제 박근혜 탄핵의 책임을 같이 져야 될 친박들이 있잖아요. 네. 또 한 축은 누구냐면은요. 그러니까 그 홍준표 대표가 당권을 먹은 다음에 또 한 축은 어디 있냐면 바른정당에 갔다가 네. 돌아오신 분들이에요. 네. 이분들이 다 지금 원내대표하고 사무총장하고 대변인하고 다 대변인하고, 하고 있는데 예. 이분들이 어떻게 탈당하게 됐냐면 바른정당 내에서 유승민, 남경필 후보가 대선 경선을 해가지고 유승민 후보가 됐잖아요. 예. 이 유승민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일주일 전에 예. 작년에 5월 9일 날 선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선출한 대선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고. 홍준표 대표랑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고 5월 2일 날 일주일 전에 탈당하신 분들이에요. 네. 저는 한국 정치사에서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도 그 대선 운동 기간에 그 당시 자유한국당은 구제가 불가능한 정당이다. 바른정당. 그 전까지만 해도 후보를 밀어달라 이랬던 분들이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그렇게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대선에서 떨어진 다음에도 예. 한쪽에는 친박, 예. 한쪽에는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자기만 살라고 하는 사람들. 감히 누가 나한테 문제를 제기해, 나를 견제해. 예. 그러니까 막 간 거죠. 막 갔는데 앞으로 간 게 아니라 뒤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정당이 예. 만들어지는 게 맞았나. 당명에 박혀 있는 철학부터 시작해서 그런 정치 행태로 봤을 때는 네. 보수 유권자들이 봤을 때 저 당이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자꾸만 보수라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보수 유권자들이 니들 아웃 이렇게 심판을 내린 거라. 그래요.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기가 내놓은 그 혁신안에 따르면 당 이름 바꾼다. 뭐 외부의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이제 구성한다. 외부 인사로 중심이 된 그리고 중앙당을 슬림화한다. 이런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런 혁신안을 내놓을 자격조차 없는 분이다라고 두 분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김성태 원내대표가. 네, 그렇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책임이 2위라 이거죠.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그야말로 권위를 지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비대위원장으로 절대 안 갑니다. 뭐 자리나 한 자리 하려고 뭐 가는 사람은 뭐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저런 게 평상시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보수 유권자들이 볼 때에도 당신들은 보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첫째 뭘 바꿔야 되냐.
아 그동안 우리의 철학이 잘못됐나? 네. 아 그동안 우리의 정책이 잘못됐나? 지금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그래도 평화 시대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평화를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예. 또 한 가지가 예를 들면 지금 고용 참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게 지금 일자리 정책 아니에요? 그러면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가? 예를 들면 이전에 유승민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쫓겨나올 때 예, 예, 그때 예. 가장 얘기했던 게 뭐냐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철학 그다음에 정책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반성하라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들의 행태와 자질의 문제를 봐야 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예, 홍준표 예. 대표는 마지막까지 막말 그나마 마지막에는 괜찮은 막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누군지 대략 감 그런 거 잡히세요?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반성하고 예. 그걸 바꾸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당사 없앤다 무슨 당명 바꾼다 결국은 정책 철학과 정책과 사랑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안 나는 문제예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오늘 제가 너무 흥분 하나요? 3413번님 오늘 두 분 의원님들 의견이 다른 때보다 강하시네요라고 하셨고 김미희님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당이다 이 말에 소름 돋았습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세게 나가시는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 보수 정당의 앞날 그 전에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이번 지방선거 재보선을 통해서는 당의 활로가 뭐 바른미래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해체가 된 거예요. 해체됐습니까?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예. 전국에서 한 석도 못 건졌거든요. 기초자치장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저절로 제가 볼 때는 이제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그저 호남 출신 의원들은 뭐 저는 한 민주평화당으로 번의 돌아갑니까? 과정을 거칠 거라고 봐요. 한 번의 과정이요. 무슨 과정이냐면 예.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이번에 폭삭 망한 게 할 거는 안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해서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할 것은 기본적으로 정책적 합의를 만들어내서 당내 화합, 통합을 이뤄내는 과정들을 했어야 되는데 예. 그거는 두리뭉실하게 내버려 뒀어요. 그러니까는 대표가 하는 얘기가 공동대표인데 이 대표 하는 얘기가 다르고 저 대표 하는 얘기가 달라요. 예.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공천 싸움을 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네. 아니 최소한 지금 대선에서 떨어진 사람이 배수의 진을 치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갔으면 그거를 총력을 다해서 밀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 자기 지분 하나를 챙기기 위해 가지고 뭐 송파에서도 싸우고 노원에서도 싸우고 아니 그럴 바에야 좀 뒤에서 만나가지고 그럼 하나하나씩 나눠 갖자고 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망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저 당이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정책적으로 예.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해내면 그나마 조금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정돈 선배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 합의되기 쉽지 않을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자유가 바른미래당은 무슨 비대위원들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내부에서 다 모여가지고 예. 우리는 뭘 위해서 정치하는가 이거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내면 갈 가능성이 있고 못 만들어내면 빨리 헤어져야죠. 네. 그렇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왜 정치하느냐? 기본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갈 바를 다른 한번 것보다 정립해 보자. 정책적인 부분에부터 우선 합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 오늘 얘기 보면 심상정 의원조차가 옛날에는 유승민 지지했다가 굳세게 나가라고 예. 유승민 너무 지금 낡은 사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냉전적 사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지금 심상정 정의당에 있는 분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일단 가장 중요한 몇 가지의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내부에서 합의를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정태근 의원 중에서 지나간 얘기지만 제일 웃겼던 게 예. 송파든 노원이든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자리를 놓고 공천 싸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소인배의 힘을 드러내 보인 겁니다. 국민들한테. 그런 분들이 무슨 재화를 구원을 그분들한테 하겠어요. 군자의 정치까지 바라는 건 좀 무리죠. 자 보수 정치 어떻게 리모델링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긴 호흡으로 가야 되고요. 이제 저는 한 10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야당할 네. 각오로 가야 된다. 왜냐면요. 예. 영국에서도 대처가 11년 집권했고요. 토니 블레어가 13년 집권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보수당이 재기하고 노동당이 재기하고 그러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또 10년 주기로 가는데 지금은 그
그렇게 또 우리나라는 또 갔던 이유가 잘해서 간 게 아니라 상대가 못해서 갔는데 지금 이제 뭐 정부가 어쨌든 지금 인기를 언제까지 누릴지 모르지만은 지금 인기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0년은 충분히 내다보고 아하. 지금부터 이제 착실히 이렇게 뭔가를 이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누가 하느냐 이제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하는 거죠. 예. 저는 길게 봐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하면서도요. 네. 새 집을 잘 지으면 그리고 새 인물들을 잘 규합할 수 있으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수의 대안으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급부상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은 민주당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했던 분이잖아요. 아 이거 뭐 농담이라고 나중에 또 처분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지사가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러면 그냥 지금 그 제주도에서 다시 재선에 성공했다는 걸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예.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새로운 가치를 지금 제시하고. 이제 선거에 이긴 거고 예.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보수를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된 보수를 만들기 위한 자신의 철학과 정책과 비전을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원지사뿐만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예. 바깥에서 진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보수가 유권자들은 승리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승리한 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하고 다 맞아 떨어질 때 지금 이렇게 여당에서 완승을 하면 오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청와대에서 벌써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실수할 것을 그 노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길게 보고 새 집을 짓고 어려움을 각오하고 가면 생각보다 빨리 유권자들이 네. 힘을 줄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I'm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I'm getting strong.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 홍준표 대표가 당권을 먹은 다음에 또 한 축은 어디 있냐면 바른정당에 갔다가 네. 돌아오신 분들이에요. 네. 이분들이 다 지금 원내대표하고 사무총장하고 대변인하고 다 대변인하고, 하고 있는데 예. 이분들이 어떻게 탈당하게 됐냐면 바른정당 내에서 유승민, 남경필 후보가 대선 경선을 해가지고 유승민 후보가 됐잖아요. 예. 이 유승민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일주일 전에 예. 작년에 5월 9일 날 선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선출한 대선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고. 홍준표 대표랑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고 5월 2일 날 일주일 전에 탈당하신 분들이에요. 네. 저는 한국 정치사에서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도 그 대선 운동 기간에 그 당시 자유한국당은 구제가 불가능한 정당이다. 바른정당 그 전까지만 해도 후보를 밀어달라 이랬던 분들이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그렇게 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대선에서 떨어진 다음에도 예. 한쪽에는 친박, 예. 한쪽에는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자기만 살라고 하는 사람들. 감히 누가 나한테 문제를 제기해, 나를 견제해. 예. 그러니까 막 간 거.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이 원동력이 됐어요. 예. 지금은 그런 원동력도 없고요. 지금 대통령이 또 뭐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아하. 그래서 긴 호흡으로 봐서 네. 저는 자유한국당은 소멸되고 새로운 정당이 나와서 그게 이제 자라나겠죠. 정돈 선배님 얘기를 좀 어렵게 설명을 하고 쉽게 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예.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정당입니다. 오, 한국 그래요? 정치사에서요. 예. 자유당은 60년대에 해체됐어요. 네. 그 이후에 박정희 정권도 전두환 정권도 당명을 뭐라고 줬냐면요. 예. 민주공화당. 그렇죠. 그리고 민주정의당. 정의당. 예. 그리고 3당 합당을 해서 민주자유당.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서 소위 네. 공화와 민주의 가치 본인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 우리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갑자기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자유한국당. 네. 보수 중에 자유의 가치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네. 그 당의 한 축이 소위 이제 박근혜 탄핵의 책임을 같이 져야 될 친박들이 있잖아요. 네. 또 한 축은 누구냐면 거죠. 막 갔는데 앞으로 간 게 아니라 뒤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정당이 예. 만들어지는 게 맞았나. 당명에 닦여 있는 철학부터 시작해서 그런 정치 행태로 봤을 때는 네.
보수 유권자들이 봤을 때 아, 저 당이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자꾸만 보수라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보수 유권자들이 아, 니들 아웃 이렇게 심판을 내린 거라. 아, 그래요.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기가 내놓은 그 혁신안에 따르면 당 이름 바꾼다. 뭐 외부의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이제 구성한다. 외부 인사로 중심이 된. 그리고 중앙당을 슬림화한다. 이런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런 혁신안을 내놓을 자격조차 없는 분이다라고 두 분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김성태 원내대표가. 네, 그렇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책임이 2위라 이거죠.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저기 그야말로 권위를 지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비대위원장으로 절대 안 갑니다. 뭐 아니, 자리나 한 자리 하려고 뭐 이제 소위 지라시에 돌아다니는 정보지에 돌아다니는 자유한국당 야당 완패의 모든 공신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대목이 다섯 번째 공신인데 다섯 번째 공신이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라고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저는 이제 그 표현이 너무나 적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이제 결국 총선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평가를 심판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결국 소멸되고 총선에서 새로운 정당이 아주 소수지만 나와서 그게 다시 싹을 트고 잎을 내고 해서 이제 그게 보수당이 소생하는 건데 네네. 저는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열린우리당이 지금처럼 참패를 했습니다. 네. 2006년 지방선거에서 진짜 지금의 버금가게 참패를 했고요. 2007년 대선에서 참패했고 2008년 총선에 참패했거든요. 그런데 부활을 했어요. 물론 박근혜 이명박 정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실정을 통해서 부활을 했지만 결정적인 원동력은 참 불편한 얘기지만 저 노무현 전 다른 사람은 뭐 있겠죠. 그렇지만 네. 그런 사람이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저런 게 평상시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네. 보수 유권자들이 볼 때에도 당신들은 보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첫째 뭘 바꿔야 되냐. 아, 그동안 우리의 철학이 잘못됐나. 네. 아, 그동안 우리의 정책이 잘못됐나. 지금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그래도 평화 시대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평화를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예. 또 한 가지가 예를 들면 지금 고용 참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게 지금 일자리 정책 아니에요? 그러면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가? 예를 들면 이전에 유승민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쫓겨나올 때 예, 예, 그때 예. 가장 얘기했던 게 뭐냐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철학 그다음에 정책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반성하라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들의 행태와 자질의 문제를 봐야 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예, 홍준표 예. 대표는 마지막까지 막말 그나마 마지막에는 괜찮은 막말